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5월 8일 방송 조금 늦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원래는 지난 대선에서는 부산에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륙의 끝인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갖고 서울로 그 바람을 몰고 온다는 의미였어요. 이해가 가시죠?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은 부산에서 시작해갖고 그 여세를 서울까지 몰고 온다라고 하면서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 대선은 광화문에서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광화문을 하는 이유는 내란 장단들이 여전히 대선 후보에 나오고 있고 지금 김문수나 지금 뭐 한덕수 지금 단일화한다고 꼴값들 떨고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내란 공범들입니다. 내란 잔당들이에요. 이런 내란 잔당들과의 선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광화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에 촉발된 지점이 바로 불법 계엄으로 촉발된 민중 항쟁이 시작됐던 게 광화문이기 때문에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화문에서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민주당의 선거 방식은요, 각 지역의 거점 도시를 거쳤었어요. 각 지역의 거점 도시. 예를 들어서 뭐 대구하면 어디, 부산하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거점 도시에서 유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테마가 있는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낙동강 벨트, 그다음에 뭐 반도체 벨트,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님이 경제 대통령에 부각을 하기 위해서 테마가 있는 테마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낙동강 예전에는 벨트 해갖고 우리가 사수해야 된다 그런 듯이 뭐 경기도 수원 이쪽에 가면 반도체 벨트, 그 다음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거운동의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특정 테마를 가진 도시들을 연결해서 하나로 묶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광화문에서 이번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21대 대선이죠, 이번이.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김문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고 한덕수도 국무총리를 가장 길게 했던 자입니다. 예, 지금 국힘당은 여러분들 점이 가경이죠. 저게 무슨 단일화인지 코미디를 넘어서 이제 사기극까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착착착착. 예, 여러분들이 걱정하던 수박들이라고 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기도당 대회, 뭐 부산시당 대회 뭐 다 열렸어요. 그다음에 광주도 그렇고 선대본이 다 경북 도당대회에서 선대위 출범식, 그 다음에 부산 선대위 출범식, 광주 선대위 출범식이 다 열렸는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 여러분들에겐 다 수박이라고 욕먹잖아요. 그렇죠? 전재수, 김영춘, 김경수 다 여러분들에게 박재호 다 욕먹는 사람이지만 또 이분들이 부산에서 그나마 명맥상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번에는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를 외치면서 지금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이거는 경북입니다. 경북. 이쪽은 경북 선대위 출범식이 열렸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고 했던 김부겸, 여러분들이 수박이라고 얘기했지만 선대위가 열리면 여러분들 하나로 뭉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이재명으로 정권 교체 지금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하고 있고 호남도 양부남 선대 본부장을 위주로 지금 민주당은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님이 12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갖고 바로 사천으로 간다는 게 진짜예요? 그건 맞는 말입니까? 그 일정이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갖고 경북으로 내려가서 사천에서 시작하는 거 그건가요? 그거 맞아요? 아까 제가 어디서 그걸 본 것 같아갖고 몰라요? 내일이 경북이라고? 그날은 그냥 광화문? 알겠습니다. 사천은 토요일?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국힘당 쇼 오늘 단일화 쇼를 왜 생중계한 거예요?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한테 뭐 그 취재거리 주려고 한 거예요? 쟤네들 국회에 모여갖고 둘이 뭐 한 거예요? 나 이거 왜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면 이거 단일화 쇼 아닙니까? 막장 사기극이에요. 내란 수개들 감싸는 새끼들끼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물 건너가고 오늘 한덕수가 오랜만에 이제 공세를 펼쳐요. 22번이나 단일화 하겠다 그러더니 왜 안 하냐? 22번이나 단일화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제 와서 단일화를 안 합니까? 낙타. 엄지손가락 닮았잖아 얼굴이. 한덕수 이렇게 생겼잖아. 엄지손가락 닮았잖아. 근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돈 내고 경선하세요. 난 돈 내고 했어요. 왜 국힘당 밖에 있습니까? 그리고 끝났어. 오늘 내용도 없어. 한 놈은 돈 내고 경선해라. 너 왜 안 기어 들어오냐? 한 놈은 왜 단일화 약속 안 지키냐? 22번이나 얘기했고 제가 오늘 변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 김문수가 단일화 약속 안 지켰습니까? 나는 물어보는 거야. 김문수가 단일화 약속 안 지켰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문수가 한덕수로 단일화 한다라고 쟤네들은 생각을 한 거지. 제 말 맞죠? 본인으로 단일화 한다고 속으로는 단일화 할 겁니다. 자기로 단일화 한다는 소리였어. 근데 권영세나 친윤 세력들은 김문수가 단일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 지도부에서 정해주면 그 사람이랑 단일화를 한다는 소리겠구나 라고 했는데 김문수는 한 번도 한덕수로 단일화 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쵸? 누가 봐도 김문수는 저 경기도지사입니다. 국민의 후보 됐습니다. 제가 단일화 하겠습니다. 자기로 단일화 한다는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 아니 서로가 한덕수는 저는 원래 나올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나오면 자연스럽게 제가 단일화로 출마할 수 있고 선거 보조금도 주고 제 돈으로 안 쓸 수 있다 그래갖고 제가 나왔는데 약속들이 정말 너무합니다. 정치권이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속으로. 그러니까 김문수를 딱 선을 걷잖아. 11일까지 단일화하면 나 내 돈 안 쓰겠다. 무소속으로 출마 안 하겠다가 아니라 11일까지 단일화 안 해주면 난 내 돈 못 쓴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냐? 제 말대로 지금 단일화라고 국힘당 지도부는 권영세나 권난동이 단일화라고 쓰고 강제 교체라고 읽는 게 정확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친윤 세력들이 진짜 바지 사장 하나 데려놓고 네가 대표되면 쟤한테 사장 넘겨줘 이거였어요. 제 말 정확하죠. 너 일단 야 바지 막 심사했겠죠. 이 새끼 배 짤까? 안 짤까? 얘는 그래도 말 들을 것 같아. 그래서 김문수로 갑시다. 홍준표는 위험해. 홍준표는 독불장군이야. 홍준표는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절대 안 돼. 한동훈이는 죽여야 돼. 한동훈이는 막아야 돼. 그러면 그나마 김문수가 제일 나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문수 형 일로 와봐. 대선 나와. 전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딱 그랬더니 아니야 잠깐 나왔다가 일단은 후보 된 다음에 넘겨줘 그냥. 그러면 이거야. 그렇죠? 김문수한테 너 일단은 국힘당 대선 후보 되고 그다음에 네가 한덕수한테 넘겨줘. 너의 임무는 거기야. 그랬더니 김문수가 끄떡을 했지. 어떤 식으로 꼭 단일화 해야 돼요. 끄떡했지. 누구로 단일화하는지 얘기는 안 했잖아. 김문수 속으론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나로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거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사태의 중심에 너무 웃겨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후보는 누가 봐도 김문수죠. 아니 살다 자기네 당 대선 후보 까는 지도부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뽑아놓고 박찬대가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는 거야. 안 그래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당과 지지자들이 다 뽑았는데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응?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당 지도부는 누구 편이야? 누가 봐도 한덕수잖아. 아니 단일화가 권영세랑 권난동이가 생각할 때 왜 김문수로 단일화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 그죠?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단일화라는 게 단일화 니콜 한덕수 이게 걔네들의 공식이잖아. 근데 누가 봐도 단일화는 김문수나 한덕수 둘 중에 한 명으로 하면 되잖아. 그러면 국힘당에서 정통성 있는 현재의 후보는 김문수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힘당 지도부가 김문수 위주로 단일화를 어떤 협조를 해주든가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대놓고 그냥 한덕수로 단일화해라. 말은 단일화지만 강제 교체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난 너무 웃겨. 국힘당 지도부가 자기네 당 대선 후보를 맹폭해. 이러고 무슨 선거를 치른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둘이 만났죠. 예, 어떤 내란 공범들끼리 만났는데 한덕수는 단일화하기 싫냐. 그 다음에 너는 왜 돈 안 내고 무임승차하냐. 그걸로 싸웠어요. 그냥 도돌이표 1시간 동안 그거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나는 국회에서 공개방송으로 한다는 게 너무 웃겨요. 내란 방조자들끼리. 지금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막장으로 가면 시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문수의 편인데 이제 법적 다툼이 이제 생겼죠. 국힘당 지도부는 5월 8일 양자토론, 그 다음에 내일 8일 9일 그러니까 오늘 양자토론과 양자토론 대신 단일화 오늘 만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단일화를 찬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 한 다음에 그거를 발판으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중앙이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5월 10일 11일 날 후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게 현재 이쪽 수단이고,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후보 지위 확인 소송 남부지법에 후보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다. 그 지위를 확인해 달라. 응? 그쵸? 내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뽑힌 국힘당 대선 후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확인해 달라. 이거를 여러분들 확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뭔데 잠깐 뭐 속보충 뭔데? 속보충 뭔데? 보류 이게 왜 이게 아니야. 청문회는 실시하기로 했어. 특검을 보류한다 그랬어. 여러분들 보시면 저 새끼 때문에 저 말을 까먹었네. 내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맞다. 김문수 네가 대선 후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문수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김문수가 남부지법의 후보자 어떤 그를 맞다라고 신청한 이유,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라고 소송한 이유 맞히시는 분. 후보자 지위 소송 왜 했을까?
그쵸. 시작하자마자 비대위원장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후보로 인정 딱 되는 순간 비대위원장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세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 위치가 확인이 지가 딱 되는 순간 바로 비대위원장을 교체하고 선대본으로 날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비대위원장부터 날리려고 하냐?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직인이 필요하잖아. 근데 권영세가 지금 직은 안 찍어주면 후보 등록을 못 하잖아. 그쵸?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급한 거는 지금 날려야지 지가 바로 하니까 옥새 들고 나르세 도장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단일화 한다 그러면서 얘네들 까불 때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난데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대선 후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문수가 한덕수한테 난데없이 나타났대. 너무 웃겼어. 난데없이 나타났대. 난데없이. 요거 잠깐만 어디 갔죠? 그 후보 교체를 꺼내고 있죠. 지금 본격적으로 국힘당 지도부에서는 대놓고 이제 후보직 박탈, 새 경선 통한 한덕수 선출 시나리오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꼼수도 제가 얘기해 줄게요. 무조건 권영세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자기가 사퇴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11일까지 못 막으면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김문수 도울 마음은 없으니까 결국은 김문수 네가 새로운 그 비대위원장 아니면 선대본부장 임명을 해갖고 네가 가라 그거예요. 지금 강제로 찍어내려고 하는데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면 김문수가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또 법률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김문수도 만만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지금 대응에 나섰는데 뭐 여기저기서 김문수가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할 줄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김문수가 유리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이에요. 대통령 후보 지위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법원이 왜 여러분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김문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냐면 법원은 정당의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특히 법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당 내부 문제예요. 정당 내부 문제를 법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걸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여태까지 윤석열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고 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홍준표가 바꿔놓은 법이에요. 이게 당무 우선권. 홍준표가 바꿔놓은 법이거든요. 당무 우선권. 그래서 이거를 지위확인 소송을 후보자 지위확인 소송 가처분을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면 이거는 왜 그러면 김문수가 지금 딴 사람들은 다 대통령 후보 당선되자마자 자기 뜻대로 그 선대본을 꾸리고 비대위를 꾸리고 다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3년 전에 윤석열이가 이제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준석이 어떻게 됐어요? 찬밥됐잖아. 그쵸? 그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윤석열이가 후보가 딱 되자마자 그 당시에 국힘당의 당대표는 이준석이었는데 이준석까지 쫓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보면 후보를 그러니까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을 낸 거는 후보 교체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이건 위법이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는 법원에 공방까지 갔는데 시간이 없어요. 김문수가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내일 모레까지 나와야 되는데 5월 11일 안에 이게 어떻게 일어나? 지금 며칠이야? 내일밖에 하루밖에 없는데 내일 하루에 이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국힘당이 어거지로 전당대회 열어갖고 김문수를 교체했어. 봐봐.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 설정해 줄까요? 국힘당이 어거지로 권영세랑 권난동이가 전당대회를 열어서 후보를 한덕수 뭐 김문수를 날리고 뭐 한덕수로 교체했다고 칩시다. 근데 김문수가 11일 지나서 이겨. 그러면 어떻게 돼? 후보 없는 거야. 아니, 후보가 없는 거지. 이해가 가요? 김문수가 가처분을 냈어 지금. 근데 국힘당이 강제로 후보를 교체했어. 근데 법원에서 이 가처분을 인용을 했어. 그럼 김문수는 다시 국힘당의 대선 후보로 돌아왔는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나버렸어. 어떻게 돼? 그쵸? 대선 후보 등록은 기간은 지났는데 김문수가 살아 돌아왔어. 한덕수는 그러면 못 나와. 국힘당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니까. 어? 완전 꼬여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어? 저쪽에서 한덕수를 통해서 무혈입성을 하려고 그랬잖아. 이재명 후보 사법 테러로 죽이고.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지네끼리 싸우는 바람에 이게 꼬여버린 거죠.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일부에서 김문수가 진다, 김문수가 이긴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김문수가 질 수가 없는 게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당비 내고 어떤 뭐 그 경선에 참여하는 경선 비용 내고 돈 다 내고 예선전부터 거쳐갖고 결선까지 올라가고 관례를 봐도 지난 대선에 윤석열도 당무 우선권이 쥐어주고 이미 공식적으로 국힘당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입니다라고 외쳐줬잖아. 근데 이거를 후보 확인 소송을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해서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모르죠. 또 왜 그러면 특히 요즘 법원이 날선 눈 아주 시뻘겋게 눈 뜨고 지금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변수를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뭐냐면 이 새끼들이 저 꼼수가 있습니다. 이거 윤상현이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강제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수가 있냐면 친윤 새끼들이 내일 20명이 탈당을 해.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윤상현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20명이 탈당을 하면 어떻게 돼?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에? 20명이 탈당을 해서 교섭단체를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한덕수가 그 당으로 입당을 하는 거지. 국힘당과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미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25일 전까지만 하면 되거든. 무슨 말씀이냐면 선거 투표용지에 인쇄가 25일이 마지막이에요. 25일 날이 마지막이에요. 25일 날이 투표용지에 마지막인데 친윤 세력 20명이 탈당을 해서 밖에다가 교섭 제3당을 만드는 거지. 그럼 제3당이 되잖아. 그럼 한덕수가 거기를 입당을 해서 대선 후보로 추대를 받아. 그러면 여기에 누가 오냐면 그러니까 빅텐트라고 하면서 국힘당 친윤 세력들이 20명이 탈당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 선거비를 쳐받겠지. 또 그러면 보전을 받기 위해서. 그럼 저쪽에서는 이제 이낙연이가 들어오겠지. 제가 내란연대는 들어갈 수는 없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쪽에 이제 한덕수 모여있지, 이낙연 모여있지. 그럼 어떻게 만약에 더러운 미래라는 정당을 만들었어 얘네가. 응? 그럼 기호 3번이지. 응. 그럼 기호가 3번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교섭단체니까 선거 보조금도 받고 이게 이 새끼들이 마지막 최후수단 같아. 얘네들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럴싸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명이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해서 한덕수를 추대를 해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낙연이나 이런 애들을 모아놔. 그러면 국힘당은 제가 대통령 후보입니다라고 하면서 권영세나 얘네들은 국힘당을 포기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겠지. 이 20명이 안에서 이제 이쪽은 꽉 잡고 있고 이쪽은 아직 권난동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25일 전에 당대당 통합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대당 통합.
당대당 통합을 해갖고 기호 2번으로 가려고 하겠지. 그럼 다시 후보 등록은 지났지만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 2번을 차지할 수 있겠지. 신당 창당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아니야, 맘만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해. 시간상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내가 신당 창당을 해봤더니 저런 게 있겠다. 아니면 신당 창당이 불가능하면 들어온 미래 이름을 바꿔갖고 다 그쪽으로 이미 창당돼 있는 정당에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그게 뭐 신당이지. 그렇잖아. 아니 나도 당을 해봤는데 뭐 공고기간도 있고 그래갖고 시간상 안 되니까 들어온 미래 같은 정당은 나와 있잖아. 이름을 바꾸는 거지. 이름만 바꿔갖고 국힘당 애들이 그걸로 다 들어간 다음에 이름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고. 그치. 우회상장 해갖고 거기 한덕수 데려놓고 이쪽에 제3지대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국힘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의해서 김문수 날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예.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낙연이랑 만나고 이제 현재 정당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야 땡큐지. 뭘 지네끼리 당권 싸움하는 거거든. 아니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하면 그만인데 얘네들이 그냥 앉아서 당할 놈들이 아니니까 그 사이에 그 5월 11일 이전에 20명 정도가 탈당을 해갖고 들어온 미래 이쪽이나 만들어 당명을 변경을 하면서 이쪽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덕수를 그쪽에 제3당 후보로 기호 3번 한덕수 해갖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시킨 다음에 저쪽에서는 한덕수 이낙연 막 다 모은 다음에 나중에 2번 3번 당대당 통합 요거를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 송수님 뜻하는 바로 됐어요. 원래 이렇게 돼요. 김문수는 국힘당에서 제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알아, 네 맘대로 해. 얘네들은 왜 그러냐면 김문수로 대권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김문수로 대권 치를 바에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지고 저렇게 해도 질 바에는 김문수 날리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겠지. 밖에 뭐 여러 개 뭐 정당들 만들어져 있는 거 많잖아. 뭐 자유통일당도 있고 여러 정당 만들어져 있는 거 많잖아. 쟤네들 위성정당 만들어 놓은 거 많잖아. 거기 하나를 이용해 갖고 할 수도 있겠지. 예. 하여튼 뭐 그런 꼼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김문수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친윤의 압박을 저는 친윤의 압박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했는데 김문수가 확실히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김문수가 여러분들 5월 10일 날 그리고 5월 11일 날 당일화 불발시키고 결국은 권영세가 그렇다 그래갖고 국힘당 대선 후보를 등록을 못하게는 할 수는 없잖아. 그쵸? 그건 대선 포기니까. 그럼 11일까지 단일화가 실패하면 자기가 사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네 맘대로 도장 찍으라는 거거든요. 김문수는요, 여러분들 후보 등록만 하면 어떻게 되죠? 200억 나와요. 200억. 이 돈 때문에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 척키나 그 차명진이나 이런 애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아라는 거예요. 왜 200억이 나오냐면 지금 민주당이랑 국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유일하게 두 정당이죠. 선거 치르기 전에 여러분들 선거 보조금으로 먼저 450억 원을 풀거든요. 근데 의석수에 따라서 민주당이 한 250억 가져가고 국힘당이 200억 가져가요. 원내 교섭단체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두 정당이 거의 90%를 나눠 먹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의석이 더 많기 때문에 250억인가를 가져가고 나머지 원내 교섭단체인 국힘당이 한 200억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후보 등록만 하면 200억을 갖는 거예요. 그쵸? 이유를 알겠죠? 그래갖고 아까도 제가 저것들이 꼼수를 쓸 거다. 원내 교섭단체는 선거철에는 중앙선거 기간에는 후보 등록이 끝나면
선거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거의 한 450억을 나눠서 갖는 거고 나머지 정당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도 김문수는 후보 등록만 해도 200억이 생기는데 자기가 그 200억을 굴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계파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여러분들 왜 자기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정당법이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당법을 여러분들 잘 보면요. 제가 오늘 좀 찾아봤어요. 공직선거법 84조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무소속 후보는 여러분들 누굴 얘기하죠? 한덕수를 얘기하죠. 만약에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는 것을 표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김문수가 버티면 자기는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나오면 우리는 한덕수를 지지한다 그래서 한덕수는 무소속이잖아. 국힘당의 정당이 한덕수를 지지를 못해요. 남의 당을. 공직선거 웃기더라고. 무소속 후보를 국힘당이 지지를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88조는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요. 다른 후보를 위한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나 그쪽 사람들은 자기 국민의힘 의원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88조에는. 그 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 제가 보면 이 선거 보조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힘당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만약에 교섭단체니까 200억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 후보 등록만 하면 뭐 김문수를 교체하든 안 하든 200억을 국힘당이 딱 잡잖아. 근데 나중에 무소속에 밖에 있는 뭐 한덕수를 뭐 불러오기 위해서 또는 한덕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뭐 중간에 뭐 김문수를 낙마시키고 뭐 이런 뭐 자기네끼리 막 스토리를 짤 거 아니야. 한덕수, 그러니까 국힘당에게 떨어진 200억은 국힘당만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절대 선거 보조금은 다른 데다가 돈을 못 써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한덕수가 절대 자기는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만약에 무소속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뭐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돈 써야 돼요. 그래서 김문수가 11일까지만 후보 등록을 마치면 국힘당은 바로 200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아요. 그게 반면에 민주당은 뭐죠? 바로 이재명 후보님께서 5월 10일 날 또는 5월 11일 날 후보 등록하시면 바로 250억 정도가 돈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시작부터는 이제 그 돈을 다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대선에서 400억 비슷해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200억은 국가에서 선거 보조금으로 주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최대로 쓸 수 있는 돈이 400억이라고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때만 되면 펀드 모금하죠. 기억나세요? 펀드 모금. 원래는 200억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만 이 돈 갖고 부족하니까 국민들에게 펀드 모금을 해갖고 뭐 1시간 만에 뭐 200억이 꽉 찼다, 뭐 100억이 꽉 찼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국가 보조금 200억, 그 다음에 여기 200억을 다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지율이 뭐 15% 이상인가? 그걸 얻으면 국가에서 다 그거를 반환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이 400억을 썼어. 400억을 다 썼어. 근데 이재명 후보님 누가 봐도 뭐 30% 이상은 다 나오잖아. 15% 이상은 나오잖아. 그럼 그대로 선거 비용 400억을 돌려주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갖고 어떤 선거를 치렀다 그러면 그 선관위에서 지원한 400억 원 가까이 돈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되면 민주당이 400억 원 물어내야 된다. 이 법칙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는 시작할 때 한 200억이 나오고 중간에는 니네가 어떻게든지 조달을 해라 돈을.
조달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민주당이 나머지 200억을 어떻게 할 거야? 국민들에게 펀드로 모금한 다음에 선거 끝나면 어차피 선관위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5% 이상 득표시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15%못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400억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 그러니까 15% 미만 10% 이상은 50%를 보전해줘요. 그러니까 200억을 쓰면 100억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지돈 안 쓰죠. 시작부터 한 200억 깔고 들어가야 돼. 시작하자마자 한 100억 들어가요. 전국 조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국 사무소가 열리고 전국 조직들이 만들어서, 야,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시도지당의 어떤 그 선거사무소가 그 건물 임차료, 임대료 뭐 이런 거 갖고 동시에 싹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선거원들 뭐 정당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뭐 보이지 않게 뭐 500억, 1000억이 들어간다 막 이런 말들이 있어갖고 막 재벌과 기업들에게 찻대기로 돈 막 갖다가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막 걸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회창 선거할 때 막 그랬잖아요. 찻대기 정당이라고. 이런 공식적인 돈 선거, 그러니까 대선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450억이 리밋이다라고 하면 그 외에 몰래 뒷돈으로 쓰는 돈이 한 500억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은 누가 대줬어요? 옛날에 정치권들이 막 뭐 삼성 100억, SK 100억, 현대 100억 뭐 그래갖고 500억을 만들어 갖고 막 그래서 옛날에 차떼기 쓴 거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선거 공보물도 몇십억이지만 방송 여러분들 방송 연설 제가 알기로는 몇 분에 5억이에요. 5억. 그 후보자 뭐 지지 연설 그리고 후보자 연설 이런 거 있죠. 후보자 광고 공중파 그 15초에 5억인가 7억인가 막 그래요. 엄청나게 그냥 돈 들어가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 김문수나 이런 사람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갑자기 응원성 얘기하니까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난 민주당 이번에 응원송 중에 아파트 좀 꼭 갖고 왔으면 좋겠어. 딴 노래는 다 놓치더라도 아파트 이 노래는 좀 민주당이 좀 돈 주고라도 좀 저작권 좀 많이 주고라도 좀 사왔으면 좋겠어. 선거송으로 아파트 제일 신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좀 꼭 갖고 왔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그 의견 이 노래는 꼭 갖고 오시라. 그래갖고 나 좀 잡어. 아파트 신나고 제일 좋은 건 이재명 좋지 않아? 그쵸? 윤수일의 아파트로 가야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갑시다. 좀 그렇게 아직도 윤수일 아파트 하여튼 나 그거 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제가 갑자기 오늘 민주당 상황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주요 팩트 체크하는 자료들을 보내주는 뭐 텔레그램을 방을 만들었대. 난 민주당 상황실에서 나한테 왜 전화했지? 그랬더니 민주주의 유튜버들에게 뭐 팩트 체크하는 자료를 딱딱딱딱 저쪽에서 분명히 그 악플이나 그 네거티브 공격을 할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팩트 체크 자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보내준다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여러분들 얘네 단일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봐도 이해가 가시죠? 대선을 이기거나 시너지 효과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선 이유를 보고 있는 단일화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대선 이후에 친윤은 패족되고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덕수를 매개로 친윤 세력들과 수박 세력들이 같이 손을 잡고 국힘당을 재건하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당권을 놓지 않는 싸움이잖아. 그렇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잖아.
얘네들이 대선 이후에 결국은 친윤 패족 자성해라 반성하라 그럴 때 밖에 있는 한덕수와 뭐 이낙연 이런 세력들이 보수 개혁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결국은 한동훈 입성을 막고 친윤 패족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잖아. 친윤들 패족되고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자기네들이 보수의 확산, 보수가 뭐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외부 인사들과 섞여갖고 친윤 세력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렇지 않는 이상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는 이상 이거 단일화 이런 건 뭐 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는 이상 이거 단일화 왜 해요? 단일화라는 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갖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가만히 있어도 한 20 몇 프로 나오고 예전에 그랬잖아. 밖에 있는 외부 인사 중에 참신한 사람들, 정치권과 좀 먼 사람들이 누구 지지 선언을 하면 와 우리 좀 겁먹고 그랬잖아. 난 살다 여러분들 저도 정치판에 오랜 잔뼈가 굵었지만 살다 무슨 단일화 한다 그래도 병신들 뭐하냐 저것들. 이런 단일화는 살다 처음 봅니다. 마이너스 단일화가 뭡니까?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 단일화도 마이너스. 안 그래요? 나 그게 너무 웃겨요. 예전에 뭐 안철수가 떡 나타나고 뭐 안철수가 문재인 지지 안 하면 어떻게, 안철수가 박근혜 쪽으로 가면 어떻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리고 반성문이가 귀국했을 때도 야 반성문이가 생각보다 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쵸? 옛날에 막 반성문 들어와갖고 막 그 전철표 사러 가다가 과당하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연병할 때 일주일 만에 날아가고. 근데 반성문 그때 보면 그 의외로 지지율이 높았거든 반성문이가. 그다음부터 반성문 쓰면서 사는 거지 평생. 그래서 저는 반성문이라 그래요. 넌 새끼야 들어와고 반성문이라서 이 새끼야. 널 키워준 게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 새끼야 결국 손잡는 게 이 도라이 새끼야. 결국 국힘당 저 잔당 세력들과 손을 잡아. 그래갖고 난 너는 죽을 때까지 반성문 쓰라 그래갖고 제가 반성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반성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너를 발굴해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고 너를 키워준 게 노무현 대통령인데 넌 죽을 때까지 반성문 써. 내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하여튼 코미디 언제까지 가는지 뭐 우리는 재밌죠. 남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죠 여러분들. 계속 법원 소송, 아까 제가 최악의 상황도 얘기했죠. 강제 후보 교체 후 법원에서 김문수 손을 들어주면 후보 없습니다. 우리한테 최상의 시나리오. 권영세가 강제 후보 교체,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 11일 이후에 인용. 그러면 저쪽 후보 없어요. 후보 없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강제로 끌어내렸더니 김문수가 살아서 돌아와. 근데 후보 등록 기간은 끝났어. 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등록 좀 하게 해주십시오. 끝났어요. 지금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에이, 등신들 진짜. 이게 왜 이런 그러면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사실 저는요. 국힘당의 지지자들이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지도부 교체하라고 난리 납니다. 제 말 틀려요? 이재명 후보를 교체한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반란을 일으키고 민주당은 지지자들은 이미 집회하고 민주당상 쳐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자기네가 뽑아놓은 김문수가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국힘당 당원들은 뭡니까? 그쵸? 국힘당 당원들은 뭐예요? 니들 투표 안 한 거야? 뭐야? 응? 니네가 뽑은 후보는 김문수잖아. 근데 왜 자꾸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그냥 바보들이야. 어? 내가 보면 그냥 바보들이야. 응?
당원들이 그따위니까 국회의원 수준들이 그따위인 거야 이 새끼들아.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수박들에 의해서 어떻게 위기가 올 건지 예상을 하고 당원 당규를 바꿔달라고 해서 이재명을 지켰고, 수박들의 쿠데타, 민주당에서 수박들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당원 권리를 앞세워서 경선에서 수박들을 다 날린 게 바로 이재명을 살린 건 민주당 당원들이거든요. 지지자들이고. 저 등신들은 뭐야? 니들은 경선을 왜 했냐라는 거는 둘째치고 니들은 투표는 왜 했냐? 안 그래요? 니네 뭐 1차 경선 투표, 2차 경선 투표 그거 왜 했냐? 결국은 한덕수로 가려고 하는 거 니들 속인 거야 이 등신들아. 이 수준 떨어지는 이 이찍 새끼들아. 응? 그렇죠? 니들 뭐하러 경선 투표했냐? 어차피 한덕수로 가는 건데 이용당한 거야. 막장 사기극에 놀아난 거야 이 등신들아. 응? 민주당이었으면 이런 시도도 못한다. 그 다음에 김상욱이가 오늘 여러분들 계속 탈당한다가 아니라 김상욱 의원 국힘당 이제는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겠죠. 울산 남구 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상욱 의원이 탈당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탈당해서 민주당에 입당하면 울산 남구 갑은 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대구, 경북 이쪽의 어떤 지역구였으면 탈당 못하죠. 울산 남구갑은 그나마 민주당이 센 지역이에요. 울산은 남구갑은 좀 약하더라도 울산은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울산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상욱은 나에게 기회가 왔어. 이건 재선의 기회야. 다음엔 국민의힘으로 배지 달고 나면 절대 나갈 수 없어. 그렇잖아. 여기는 누가 봐도 어떤 노사나 그쪽 노동자들이 울산 노동자 조합이나 이쪽 민주노총 이쪽이 세기 때문에 내가 보면 그래. 너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순수하게 보지 마. 너무 순수하게 보지 마. 제대로 대가리 박힌 새끼들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아.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지금은 대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오케이 뉴라이트도 받아주는데 씨발 저거 탈당한 의원 하나 왜 못 받아줘? 의석수 늘어나는데 그렇잖아. 안 그래? 조갑재 정규재 김진두 씨 막 만나주고 그러는데 배지 달고 있는 김상욱이 하나 우리가 못 받아주겠어? 받아와 그냥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분석하면 그래. 딴 사람들은 그냥 김상욱이가 오늘 현충원에서 탈당 선언을 했다 이 정도까지만 나오는데 정치인들은 그나마 울산은 민주당도 이길 수 있는 지역이라서 탈당했고 일단은 저는 김상욱 의원 울산 남구 갑이거든요. 탈당을 환영합니다. 환영을 하고요. 그러면 탈당 배경을 보면 나름 소신있게 행동을 한 거 우리가 박수 칠 일이죠. 국힘당 안에서 탄핵 윤석열의 계엄령은 불법이고 윤석열 계엄령 해제를 위해서 투표를 했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하고 김건희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투표에 유일하게 국힘당의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행동 박수 받을 만하죠. 진짜 보수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면 왜 당연히 권난동이나 현재 권영세나 이런 친윤 핵심들이 볼 때는 너는 배반행위고 이적행위고 이런 식으로 계속 너 나가라라고 하면서 권유를 하고 있었죠. 사실 여러분들 김상욱이는요 친한 개예요. 김상욱이는 친한 개고 근데 김상욱이가 민주당 탈당을 하고 이제 민주당에게 제가 보면 민주당 입당할 것 같아요. 입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이의 비열함이에요. 한동훈이가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친한계 중에 김상욱이나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김상욱이가 굳이 정치적 미래가 없는 한동훈이를 믿고 밖에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쵸? 결국 친한계나 친윤계나 다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정치적인 뭐 동력 자체가 상실되니까 이제는 나왔는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후보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고 싶고 이준석도 만나고 싶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이재명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땡키고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준석을 가겠다. 왜냐면 배지 하나가 되게 크잖아.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배지 하나가 굉장히 큰 위치에 표시. 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 171석 플러스 1석이잖아. 별로 티 안 나잖아요. 그쵸? 에? 여러분들 그쵸? 민주당에서는 누구야? 김상욱이 들어와봐야 171 플러스 1이지만 개혁신당에서는 배지 3개에다가 하나를 여러분들 더해주면 4석이 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얘기해도 되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좀 굉장히 진전이 됐습니다. 굉장히 진전이 됐고 이재명 후보님 대선 후보 등록하고 나서 국힘당 탈당 의원들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김상욱 말고도 지금 민주당에 러브코 두드리고 있는 의원들이 좀 있대요. 얍삽 빠른 새끼들. 여러분들은 제가 취재를 했더니 야 요즘 국힘당 애들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있냐고 전화 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님 대선 후보 등록하고 나서 지금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하 5명은 된다라는 전화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김상욱이가 확실히 들어오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이라는 민주당이 어떤 대적되는 정당에 있다가 들어오라는 빈손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김상희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만나서 도움되는 말씀을 올리고 싶다. 이게 뭐야? 내부 비리 폭로하겠다는 거지. 응? 김상욱, 이재명 후보님 만나서 도움되는 말씀 드리고 싶다. 뭔가 국회의원은 웬만한 자료 다 있잖아. 이재명 후보님 만나서 도움되는 말씀 올리고 싶다. 정중하게 올리고 싶다. 그리고 다른 정당과는 공식 접촉 없었다. 와라 상우가 이명박 때 법칙처장도 들어오고 그 누구야 그 윤희준 뭐 그런 애들도 들어오고 뭐 뉴라이트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너도 들어와. 배지도 있는데 얘 들어와 빨리. 그냥 모르겠다 대선 이유는. 진짜 중도 보수화 모르겠다. 일단 이기고 보자. 들어와라. 난 모르겠다. 일단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라. 모르겠다 난. 일단 다 들어와서 진짜 해보자. 네, 여러분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 민주당이 조희대 특별 특검법을 유보시킨 이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이요 엄청 쫄았대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아마 오늘 여기저기서 또 유튜브나 그런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시죠. 망신스럽다. 가장 지금 법원 내부의 기류가 망신스럽다. 판사 탄핵, 헌정 87 체제 이후에 판사 탄핵, 대법원장 탄핵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도 없고 거기에 그 여론까지 안 좋다. 망신스럽다가 이 판사들에겐 가장 치욕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이상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포토라인에 세웁니다. 윤석열이를 12일 드디어 이제는 지하에 쥐새끼 구멍으로 쳐다니던 쥐새끼같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쥐새끼같이 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12일 날 10시 반에 윤석열이 재판이 있거든요. 지상으로 옵니다. 10시 15분에 10시 15분에 이제 지상 출입권으로 포토라인에 쓰는 거예요. 드디어 윤석열이 포토라인에 쓰면, 제가 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냐면 선거철이잖아. 이제 좀 알겠지? 응? 한참 여러분들 대선 후보 등록하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뉴스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숙에 포토라인에 장식을 하는 거잖아. 대박이지? 응?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프레임 전쟁이라고. 선거는 구도, 인물, 그 다음에 어떤 추세 이런 거를 보는데 이제 프레임이 대박이잖아. 저것들은 어떻게든지 내란 정당의 이미지, 계엄령 이미지, 내란 쿠데타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한덕수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 하는데 한덕수도 내란 공범이잖아. 근데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 등록하자마자 윤석열이 포토라인에 서갖고 하면 사람들 기억에는 저렇게 아유 저 새끼 저거 응? 다 욕하잖아. 지금 윤석열 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12일부터 이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구나 라고 되는 거죠. 너무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게 시작하는 거죠. 모든 언론이 윤석열 오전 10시 15분에 포트라인에서 뭐라고 씨부리는지 방송에서 나오고 거기에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개의 뉴스가 그날 딱 나올 거예요. 오늘부터 대통령 후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비세혁명이라는 의미로 광화문에서 첫 선거 일정을 치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여기는 광화문 현장입니다. 뒤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광화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란 종식을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정권 교체를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시각 법원은 어떤가요? 네, 법원은 내란 숙의 윤석열 재판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10시 15분 지하 주차장으로 기어 들어가다가 오늘은 지상으로 나와서 오늘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기 되는 거지. 그치? 너무 좋지. 저 등신 새끼 꼴보기 싫어. 사람들이 딱 봐도 저거 심판해야 된다. 그러다가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에 반해서 국힘당은 지금 아직도 단일화 문제로 옥새 들고 날라버린 권영세를 찾으러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오늘도 이 권영세를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어디서 시작했나요? 아직은 국힘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못해갖고 네, 후보 등록도 못한, 지금 국힘당은 이러다가는 후보 등록조차 못하는 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법원에 윤석열이가 12일 날 출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큰 의미가 있다. 결국은 이재명 죽이려고 법원에서 하다가 윤석열로 마감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한 다음에 저 특검법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내일이죠. 9일. 내일은 뭐가 있냐면 광장연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지만 야 5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5대가 대선 방향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걱정을 했었잖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야 5당 연석회의를 제가 저번에 심층분석에서 말씀드렸죠. 연석회의를 민주당이 다시 시작한 이유는
이번 야권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단순히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님은 단순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광장 연대 즉 야권의 단일 후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출마를 선언을 했잖아요.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후보 등록을 안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광장 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 광장연대가 이재명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안 나오겠다는 거죠. 김재현. 근데 여기서 아직도 문제는 뭐냐면 정의당이 지금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정의당이 민주노동당으로 바뀌었는데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는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권영국 변호사.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 세월호 참사 때부터 저랑 개인적으로도 아는데 되게 훌륭한 변호사이지만 이분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쪽이 지금 또 독자적으로 또 이번에 또 정의당 출신들이 고춧가루를 뿌릴지 뭐 사실 정의당 출신 나와봐야 이번에 뭐 어떤 표가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정의당이 출신 즉 민주노동당이에요. 이름 바꿨어요. 이쪽이 민주노총과 협약식을 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과 협약식을 하는 바람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덩치를 좀 불리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이분들도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저런 게 있어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라이벌 관계잖아요. 그렇죠?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우리나라가 양대 노총이라고 하지만 라이벌 관계예요. 사실 한국노총은 어용노조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보면 늘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민주당이 나중에 외연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한국노총과도 손을 잡아가면서 민주노총이 이탈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은 더 왼쪽에 있다 보니까 민주노동당 그전에 어떤 통합진보당 이런 쪽과 손을 잡았었어요. 저는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정의당한테 좀 묻고 싶어요.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손을 잡았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노동 탄압을 하는 정당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양대 노총이 내란 종결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번만큼은 광장 연대에 합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꼭 좀 원만한 노사관계를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게 민주노총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노총 안에서 싸움이 많아져요. 좀 그런 얘기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노총 안에서 왜 싸움이 조금 일어나냐면 또 민주노총에 소속은 돼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민주노총에는 조합에는 가입돼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많거든. 거기 민주노총 가입됐다 그래갖고 전부 정의당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예전에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랑도 그때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저랑도 통화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면 물대포 맞을까봐 저한테 하이바도 선물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오히려 민주노총의 갈등 양상이 좀 있어요. 국힘당과 싸워야지 왜 민주당을 공격하냐 이런 어떤 당내의 어떤 목소리도 있고 우리 그 민주노총의 강령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힘당을요 양당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맞지요. 양당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국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당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당이 너무너무 싫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래서 양당 기득권이 적대적 공생관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원인은 국힘당이 보수를 위장해서 대한민국에서 중심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양당 기득권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진보 정치가 살라 그러면 국힘당을 없애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들의 정당 정책이나 정강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민주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합심해서 국힘당 괴멸을 시켜야만 민주당이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보 정치가 좌측을 차지하면서 민주노총이나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더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고 스펙트럼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국힘당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내 생각과 민주노동당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의 어떤 얘기 들어보면 너무 바른 얘기잖아요. 시민들이 잘 살아야 되고 약자와 노동자가 잘 살아야 되고 시민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되고 너무너무 오랜 말들이에요. 그런 정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힘당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힘당을 간과하고 문재인 정부 때 무조건 정의당 심슬보나 이런 애들이 국힘당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보 정치의 한계를 봤고 그 진보 정치의 한계가 결국은 단 한 석도 당선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민주노총도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그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특검법을 유보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보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뭐 왜 뒤로 물러나냐 그러는데 물러난 게 아니라 청문회와 나머지 입법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6월 18,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재판이 연기됨으로써 특검법을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너도 이제 책임져라라고 하면서 특검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왜 발의를 안 했냐면 법원에 지금 내부의 문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대부의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아시죠? 법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원 본부가 오늘 조희대 사퇴하라고 하면서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퇴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론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정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여론이 좋을 때 굳이 민주당이 나서서 조희대 탄핵을 외치면서 조희대 특검으로 그 스스로들의 내부에서 조희대를 끌어내리는 게 모양새가 좋은데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을 통해서 사실 그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거는 좋지 않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안에서 여러분들 전국 법관회의가 있어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게 지금 오늘이죠. 온라인의 단톡방에서 법관 대표회의를 하자, 임시회의를 소집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일 오전까지 의견을 모은 다음에 법관회의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회의예요. 뭐냐면요. 법관회의는요. 각급 법원이 있잖아요. 뭐 서울고등법원, 뭐 서울지방법원, 뭐 여러 가지 뭐 다들 뭐 의정부 지법, 뭐 어디 지법, 뭐 창원지법, 뭐 다 서울 전국의 법원들 다 있잖아요. 그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게 제적의원의 5분의 1, 그러니까 130 임시회의의 구성원 5분의 1, 그러니까 130명 중에 26명만 동의를 하면 돼요. 임시회의의 구성 요건은 130명 중에 26명, 5분의 1만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태까지 법관회의가 언제 일어났었냐면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2018년에 그 전부터 전국 법관회의는 있었는데 그냥 원래 그냥 비상설기구였어요. 그냥 가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상설기구로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예요.
이게 뭐냐면요,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 건의하는 기구예요. 법원 내에서도 견제 기구가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독선이나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전국 법관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서 만든 기구고, 2003년 서울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에 판사들이 반발해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판사들만 좋은 자리를 보내는 그런 관행을 반발해서 4차 사법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서열 중심의 대법관 인선 관행, 이때는 노무현 정부 때 4차 사법파동이 한번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양승태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들었던 여러분들 법관 블랙리스트 있죠. 그러니까 판사 블랙리스트. 그때 그 대법원장 시절에 비정기적 회의처였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번 이렇게 열리는 회의가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열리는 회의였는데, 이런 2018년에 상설 기구를 만들면서 언제든지 이미 기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임시회 누군가가 소집 요구를 하면 그 소집 요구에 5분의 1, 26명만 찬성을 하면 전국 법관회의가 열리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이게 열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회의가 열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선거법 위반 상고심 관련 논란으로 주로 논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대법원장 사퇴를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법관회의는 역시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을 하고 판사들이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법관회의는요, 의장이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의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래요. 이렇게 5분의 1의 어떤 숫자가 그러니까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그걸 떠나서 법관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해서 망신스럽다라고 하면 스스로들이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법관회의의 의장이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인데 직권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조희대 사퇴 권고를 얘기를 하게 되면 조희대는 못 버텨요. 여러분들, 대법원장을 판사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사법부의 체계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이 법관회의에서 나머지 9명 그 대법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을 굳이 여기서 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고 내부의 정화작용, 즉 이미 여론도 좋고 전국 법원 공무원 노조도 일어났고 법원들이 이제 대놓고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재판 속도전이었고 조희대가 사법부를 이용한 정치 개입이었다라고 이미 법관들 입에서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를 이재명 후보가 끌어내린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조희대의 법관들에 의해서 끌려 날아가면 조희대는 누가 봐도 억울한 건 이재명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억울한 건 이재명 후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문회는 그대로 실시하고 14일 날 조희대 청문회는 그대로 실시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언제 특검법을 하냐? 대선 끝나고 하면 되죠. 대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민주당 특검법 혹시 보셨어요? 제가 봤거든요. 어떤 법안이 발의됐나라고 봤더니 조희대 특검법에 9명의 판사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김앤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꼼꼼하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김앤장, 나머지 9명 판사 조희대 특검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앤장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굳이 대선 전에 조희대 특검법을 통과시켜갖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더한 짓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쪽에 언론의 공격에 노출을 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셔도 제 말 이해하시죠?
뭐하러 법원에서 조희대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판에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통과시켜갖고 민주당 대 조희대의 싸움으로, 민주당 대 사법부의 싸움으로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조희대 특검법이 연기됐고 민주당이 조희대 청문회 입법은 그대로 추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앤장은 왜 지금 자꾸 입방아에 오르내리냐면요. 김앤장 판사들, 결국 김앤장은 뭐예요? 정관예우를 만들어주는 로펌입니다. 로펌이에요. 얘네들이 이번에 이재명 사법살인, 그 다음에 한덕수 무혈입성, 윤석열 사면, 이 뒤에의 배우가 김앤장이라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 모든 기획자, 한덕수 출마, 윤석열 사면, 이재명 사법살인, 거기에 이름이 들어 나오는 게 서석호라는 애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김앤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서석호나 이런 애들 이름이 나오는 게 이유는 저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대호 프로젝트라고 했거든요. 그때 저 서석호, 그 다음에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 이런 애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대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김앤장 출신들과 그런 변호사들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조희대 사퇴 안 하면요, 만약에 조희대가 사퇴 안 하면요, 지금 조희대가,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퇴 요구가 있고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범법 행위가 나타나면 본인이 사퇴를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 말은 지금 조희대 사퇴를 법원에서 요구했을 때 지가 사퇴, 아마 만약에 조희대가 사퇴를 하더라도 정권 교체와 동시에 사퇴를 할지 저것들은 뻔뻔해서 사퇴 안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조희대 특검은 민주당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조희대가 여러분들 벌벌 떨고 있대요. 민주당이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불과 26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시키고 특검하는 순간 조희대는 특검에 끌려가고 그 특검에서 밝혀지는 비리들을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이 헌재가 갖고 탄핵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 얼마나 개망신이야. 늘 대법원이랑 헌재랑 서로 헌법의 최고 결정 기구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 견제고 날리고 그러는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이 헌재에 가갖고 쪼그려갖고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조희대가 일어나갖고 인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래위 이제 서열 딱 구분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서로 딱 서열 구분되잖아. 재판장님이 입장하십니다라고 하면 조희대 인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서열 딱 정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망심스럽게 생각해요. 거기에 오늘 이제 민주당이 또 제대로 한 방 매겼죠. 장경태 의원이 아니다, 대법관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 어떻게 1인당 그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냐. 30명이 아니라 100명으로 늘려드리겠다. 그래서 대법관 14명에서 100명 증원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법관님들 그 많은 재판을 어떻게 다 하십니까? 대법관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법업조직법 대법관 100명으로 증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왕 하면 100명 이렇게 늘려야지 무슨 30명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현직 대법관들은 짜증나겠죠.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검사들은 대검 뭐죠? 중앙지검장 출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사장 출신들은 사건 수임료가 단위가 다르다. 억 단위다. 그렇죠? 그런 검사장 출신들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재벌들밖에 없다. 그래서
큰 사건들, 그러니까 단위가 억 단위예요. 그래서 정관 비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법관의 사건 수임료는 왜 그러냐면 자기 친구들이잖아. 친구들이나 다 아는 법관들이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들은 얼마,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얼마, 그다음에 뭐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수임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변호사들은 얼마, 로스쿨 출신들은 얼마, 그러니까 사시 출신들은 얼마, 로스쿨 출신들은 얼마. 아직도 그런 게 좀 정해져 있는데 현직 대법관들은 이제 정관 비리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 그러면 이제 퇴임하면 부르는 게 갑이었는데 100명으로 늘어나면 현직 대법관들은 싫어하겠죠. 근데 대법관의 꿈을 접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원 전체, 판사 전체로 보면 좋아할 일이잖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법부가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맨날 법판사 중에서 14등 안에만 아부 잘 떨어야지. 14등 안에 아부 잘 떠는 새끼만 대법관이 됐는데 이제는 100등 안에만 들면 되거든. 100등, 그러니까 14등 안에 드는 것보다는 100등 안에 드는 게 쉽잖아. 그러니까 판사들의 꿈, 대법관. 판사들은 좋아한다니까? 이번엔 내 차례인가? 이번엔 판사들한테 이번엔 내 차례인가? 이게 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나오죠. 그치, 자기네들은 대법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엔 난가, 맞아, 이번엔 난가, 이번엔 내 차례인가, 라고 하면서 나도 가능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겠죠. 판사들은 좋아하죠.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이 여러분들 보시면 권영세, 권난동, 한덕수 같은 편이죠. 희한하죠. 국힘당 투톱이 자기네 당 대선 후보랑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이미 한덕수를 찍어놨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홍준표나 이런 애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이유 중에 그게 큰 거고. 이제 김문수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김문수가 서울로 향하면서 애가 태도가 바뀌고 세졌다고 얘기했죠. 정광훈이가 배후에 있어요. 제가 왜 김문수가 버티면, 우리가 한덕수가 나오든 김문수가 나오든 사실 대선은 상관이 없지만 김문수가 나오면요, 쟤는 그냥 죽어요. 토론회에서 극우적 발언들, 정광훈 무대 위에서 했던 발언들만 모아놔도요, 쟤는 그냥 끝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어떤 기류가 있냐면요, 국힘당이 내전 상황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냥 가자 그대로, 그냥 김문수로 가자. 왜 이 난리를 만드냐. 김문수로 가도 그게 단일화 아니냐라고 하는 게 나국상 눈치 빠르잖아. 아, 윤석열 끝났네, 친윤 끝났네.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친윤 세력들 이제 별로가 없네. 나국상, 안철수 이쪽 친윤 개인 척했던, 사실 윤석열과 별로 좋지 않은 사이였지만 친윤의 지지를 호소했던 친윤 지지 호소인 나경원이가 왜 그러면 돌아섰냐?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독대까지 했는데 자기가 4강에 못 들은 게 안철수한테 진 게 너무 쪽팔리다고 생각해서 이제 친윤은 안 하고 반윤을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내부는 내전 상황이에요. 한동훈을 지지했던 그 친한계도 이미 짜놓은 고수도판에 우리가 괜히 들러리 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뭐 언제까지 윤석열 파리하면서 걔네들이 정치할 거야. 오히려 지금이라도 윤석열과 단절을 해야만 정치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힘당은 겉으로는 한덕수, 김문수의 싸움 같지만 그 내부로는 왜 국힘당의 대선 후보를 날리려고 하냐라는 그런 경선에 참여했던 경선연대. 웃기죠. 나경원, 안철수, 김문수. 그래서 어제도 김문수가 나경원, 안철수를 먼저 만나고 한덕수를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반윤 연대가 더 커졌어요. 지금
오히려 친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긴 게 국힘당 경선을 보면요. 누가 봐도 김문수는 여러분들 친윤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윤 연대의 핵심이 된 거야. 제 말 맞죠? 김문수는 누가 봐도 친윤이었잖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고. 근데 지금 어때요? 권선동과 권영세랑 맞서고 있고 이 싸우는 자체가 반윤 연대의 핵심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안철수 자기들도 말은 안 했지만 반윤 연대에 이제 합세하면서 이제 반윤 연대의 힘이 더 세지는 거지. 원래 대선은 민주당에서 반윤 연대를 만들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국힘당 안에서 반윤 연대가 더 먼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콩가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대선은 첫째도 이재명 후보님의 경호, 둘째도 경호, 셋째도 경호, 넷째도 경호.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만약에 사태를 겪으면서 되게 힘들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저는 탄탄한 우리 정치 고관여층 지지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 날짜 계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놀란 게 날짜 계산이 아니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날짜 계산은 법률가들이 상식적으로 7일, 20일 따지느라 그건 법률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장 놀란 건 뭐냐? 후보 교체하자는 사람들. 야, 저거는 우리 민주주의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이재명이 혹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국혁신당이나 김혜경 여사나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해야 된다. 제가 그대로 얘기했잖아. 그거 조중동 프레임이다. 절대 그런 내가 그랬잖아. 우리는 플랜 A가 이재명, 플랜 B도 이재명, 플랜 C도 이재명, 플랜 D도 이재명으로 가서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 후보를 교체 이게 나쁜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이재명을 좋아하는 분들이 혹시나 해서 예방 차원으로 만들자고 한 거야. 야,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먹히는구나. 아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한 게. 그 얘기한 게 진짜 늘 이재명밖에 모르는 분들도 혹시나 해서 그거는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혹시나 어부지르로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노파심에 만약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잡아줬잖아. 그거 진짜 패배주의다. 재판 안 열리면 안 날아간다. 뭐 대법에서 그 만약에 공포가 거기까지 간 거야, 여러분들. 제 말 맞죠? 만약에 공포가 결국은 후보 교체까지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끝도 없는 공포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만약에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재판 안 열면 만약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사전에 재판 연기 신청하고 안 받아들이면 탄핵하면 된다. 탄핵이라는 말에 저쪽은 기겁을 하거든요. 제일 쪽팔리거든요. 판사가 탄핵 당하고 헌재가 쪽으로 앉아갖고 탄핵 심판 받아야 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용 후보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공포라는 게 확산되는 게 굉장히 빠르구나. 그래서 그 공포를 빨리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 차단은 누가 있다? 접니다. 제가 빨리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플랜 A 1 저지선 2 저지선 다 돼 있고 무슨 날짜 계산할 필요 없고 결국은 재판 안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재판만 안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하러 재판 받고 유죄니 무죄니 따지고 그걸 3심까지 가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제 자랑입니다. 내 자랑은 내가 해, 내 입으로. 남이 내 자랑하면 쑥스러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